저희 교회 재구성 채널이 강진교회 민경세 목사 측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일로 배상표 집사님께서 구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런 경우가 처음이시죠? 네, 뭐 처음입니다. 운전면허증 찾으러 경찰서에 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조사받으는 처음 가봤습니다. 구로경찰서가 이제 2호선 대림역에서 내려서 좁은 골목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그 동네 처음 가봤는데요. 한자 간판으로 쓰인 중국 상점이 양쪽에 쫙 있더라고요. 네, 대림역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마침 앞에서 이 신체 건장하고 팔에 문신하고 이제 이 깍두기 머리 하신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위축이 됐어요. 네. 네, 그 길을 지나서 그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입구에서 건장한 청년분이 또 막아서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시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 경찰서에 이제 이렇게 조사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적사항 쓰고 가라고 해서 쓰고서 이제 사이버 수사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 자료를 조금 읽어보고 있는데 옆에 또 이제 팔에 문신한 분이 건장한 청년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시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경찰서 하면 이렇게 딱딱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집사님 어떠셨어요? 경찰서 가셨는데 막상? 예. 그쵸. 이제 살아오면서 사실 경찰에 대해서 좀 무섭고 꺼려지는 이미지가 있었죠. 운전하다가도 괜히 경찰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좀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여성 수사관분들도 계시고, 마침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원래는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사이버 수사팀에 와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시는데 그걸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경찰서가 동사무소 민원실 분위기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는데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가기 앞서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뭐 진술 거부권, 무비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친절하게 메모지하고 펜도 주면서 조사 받는 중에 필요한 내용 메모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강진교회 측에서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제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업무 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그 제목인데요. 좀 이름이 긴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희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강진교회 민경세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처벌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민경세 목사 측에서 고발한 것은 4월 13일인데 같은 건으로 민 목사가 저희 영상에 대한 가처분권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해서 조사가 연기되었는데 마침 가처분 재판 결과가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완벽한 승리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저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 또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소송 비용도 소송을 제기한 민 목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서까지 꼭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좀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 민사사건의 재판 결과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드리고 같은 내용인데 조사를 꼭 받아야 하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형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으러 구로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이 작성한 내용으로 담당 수사관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민 목사의 꼼수 세습 영상과 관련해서 5가지 질문, 또 부목사 갑질 영상과 관련돼서 7가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고발인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모두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고, 네. 그 내용을 이제 담당 그 수사관 분이 정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조사가
해서 쫙 정리한 내용이 20장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질문은 이미 민사사건에서 충분히 입증된 내용이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지엽적인 거였어요. 예를 들면 뉴스엔조의 기사에 광진교회 교인의 증언을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출석 교인 수가 1000명 이하인데 그중에 은퇴를 바라는 교인이 750명도 넘는다는 내용을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민 목사의 설교의 요약 리포트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써서 제출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관련자의 그런 증언을 가지고 뉴스엔조의 기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희도 그걸 방송을 했죠.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1개월만 작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3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개월과 3개월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 측에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글쎄 이런 것으로 고소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처분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때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세부의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엽적인 내용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부동산을 광진 선교회로 옮겼다는 것과 관련해서 교인의 증언을 저희 방송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광진교회 교회는 부동산 이전을 재직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했는데 재직회에서 회의도 없이 교회 부동산, 서울 성전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광진 선교회로 양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인들의 주장은 출석 명부를 작성한다는 명분으로 서명을 받아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후 회의록을 꾸며서 재산을 처분한 것 같다. 그리고 매번 재직회가 열리면 빨리 동의하고 재청하라고 한 다음에 끝냈다고 하면서 교회 부동산 양도권을 재직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재직회 회의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상적인 회의록인지 아니면 위조된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민 목사 측에서는 교회 정관에 의하면 당회 결의로도 부동산 이전을 할 수 있지만 교단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직회 결의를 거쳐서 광진 선교회로 교회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직회를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 사회법에서는 교단원법보다 개교의 정관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목사 정년을 70세로 해도 개교에서 80세로 바꾸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재산 처분도 개교회가 당회 결의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단원법이 이것이 교단원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법상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광진교회는 당회에서 교회 부동산 처분을 결정하는 내용이 정관에 있다는데 참 황당한 일입니다. 광진교회 교인이 몇천 명이라고 하면 몇천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교회 재산, 건물 등을 팔고 또 누구에게 주고하는 일을 소수의 당회원들이 회의로 결정한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에서는 재산의 처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부분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교회 책임 있는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재직회에서 재산 처분과 관련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광진교회 같은 경우 민경서 목사가 당회장이고 당회원은 부목사, 시무장로인데 이미 민목사에 반대하는 장로들은 다 나간 상태고 부목사들은 다 파리 목숨들인데 어떻게 민목사의 뜻에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재산을 당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정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고 민목사가 재산 사유화에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또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민목사 측에서 수사관에게 바로 제가 수사받기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으니까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민목사 측에서 저희를 귀찮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민사재판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사안이기에 이 건으로 저희가 뭐 벌금형이라든지 이렇게 기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또 이런 고발을 길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저희를 괴롭히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 목사님의 딸 민 변호사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민 변호사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정말로 아버지의 목회와 인생을 위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적인 공방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아버지와 또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